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외무성의 장학금을 받은 일이 있다고 시인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문체위의 서면 질의가 이뤄졌는데 여기서 민주당 의원은 유인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장학금 지원 확정 시기, 비자 종류, 일본 출국일, 연구 과제 선정 사유, 연구 성과, 지원 장학금 반환 여부, 반환 금액, 한국 입국일 등을 포함한 일본 외무성 장학금 수의 경위를 설명하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유인촌은 일본 국제교류기금에서 공모로 선발하는 학자 및 연구자 펠로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일본의 문화지원 정책을 연구한 바 있고 체제비를 지원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유인촌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일본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하는 곳은 영문 표기로 재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일본 국제교류재단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외무성 산하 기관입니다. 1991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30주년을 기념해서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타로 당시 외무상,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친이죠. 그 사람이 제안해서 일본 정부가 5천억 원을 추가 출자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는 KBS가 기사로 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구구를 상징하는 아베 가문이 만든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베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촌은 학자 및 연구자 펠로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발되었다고 했는데 실상은 아베 펠로우십에 지원해서 선발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일본 구구의 장학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관의 목적은 일본의 정책과 체제를 홍보하고 특히 일본 문화 등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함으로써 친일파와 지일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유인촌은 좋게 말해 지일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친일파를 만들려는 아베 펠로우십에 지원해서 선발된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뉴라이트 네트워크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본국이 인정한 친일파야, 이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본 본국의 인증과 거기서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뉴라이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MB 정부의 문체부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07년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문화재단 대표직에서 퇴임한 유인촌은 재팬 파운데이션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초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일본대 예술학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오는 8월까지 일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과 지원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 현장과 문화시설 운영을 견학하며 한국과 비교하는 등 한국 대중문화와 예술의 정책적 지원책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자, 앞선 서면 질의에서는 단발적인 체제비 정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인촌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답니다. 이렇게 유인촌은 일본에 대한 공부와 연구, 견학 등을 마치고 2009년도에 사고를 칩니다. MB 정부의 문체부 장관에 오른 유인촌은 대동아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큰 무리를 빚었던 겁니다. 자,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자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용어로 마치 우길기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하는데 유인촌은 한국 근대화 시대라고 말한 꼴입니다. 자, 당시 유인촌 장관은 중국 상하이에 있었던 한국문화원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대동아 전쟁 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나와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을 하던 한국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곳이다. 자, 당시 유인촌의 문체부에서는 그냥 무의식결에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이 문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동아 전쟁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상하이에 거주했던 한 교민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면 정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고위 인사가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특히 그런 발언을 한 곳이 상하이였고 피해 국가인 중국의 젊은이들 앞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2009년 당시에는 일본 내에서도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곤욕을 치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관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본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견학하고 연구하면서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몸에 뱄던 겁니다. 이런 자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오르면서 그 첫 일성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술가 지원, 이 정부에 맞게 다듬을 것이다. 자, 보다 정확한 워딩은 이거예요. 왜 윤석열이 당신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한 것 같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다. 국민에 대한 문화 복지와 예술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부 새롭게 이 정부에 맞게 한번 잘 다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정부 기조에 맞게 일본 문화를 더 많이 알려서 친일파를 양성해 보라는 뜻으로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된 정보들과 맥락을 짚고 나면 유인초는 MB 정부 때 눈치를 보면서 했던 친일파 육성 정책을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노골적이고 과감하고 제대로 펼쳐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유인초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는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좌익 공산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유인초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는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똑같이 답했던 겁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신중할 게 뭐가 있으면 백선엽을 친일파고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국부죠. 자, 말하는 거 보니까 곧 있을 유인촌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친일파 망언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통 친일파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이 또 되면서 다 하지 못했던 친일 행위들을 마저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인사청문회를 열 게 아니라 판민특위를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라스뉴스! 계속해서 친일파들 소식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기로 한 데 이어서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 영웅의 이름을 딴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없애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하다하다 안중근 의사까지 건드리네요. 참나. 자, 이 육사의 충무관에는 홍범도, 김자진, 안중근 장군 등 7명의 독립전쟁 영웅 이름을 붙인 공간이 있는데 3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서 이곳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두고 육사 측에서는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운동에서 육사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일부 시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육군 참모총장 주관회의에서 이 육사의 독립전쟁 영웅실을 편향성이 있다고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껴오다가 예산이 확보돼서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특정 인물들을 기리는 게 아니라 국난 극복 역사를 학습하는 공간, 즉 6.25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나마나 여기에 백선엽이 등장할 겁니다. 친일이 아니면 얘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담은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댓글이 저에겐 가장 와닿았습니다. 와, 할 말을 잃었다. 이 정도면 독립군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